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할 것은 이제 곱셈에서의 계산 법칙이에요. 우리 이제 계산 법칙은 자, 어떤 얘기냐면은 왜 결합 법칙, 분배 법칙 하는 거 기억하죠? 자, 덧셈에서도 자, 이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곱셈에서도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있습니다. 교환 법칙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자리 바꿈이에요. 자리 바꿈. 결합 법칙은 괄호 묶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개의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계산하는 순서 요거를 바꿀 수 있다. 자, 계산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나누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게요? 나누기는 계산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나누기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곱셈으로 계산합니다. 자, 나누기라는 계산이 따로 없기 때문에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역시나 곱셈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 원칙을 따라가야 돼요. 나누는 건 아니에요. 전부 다 곱하기. 그래서 뭐로 계산한다고요? 곱셈으로 계산. 자, 그래서 계산 순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B하고 A를 곱하든 A하고 B를 곱하든 이 계산하는 순서는 바꿀 수 있어. 곱하기로만 되어 있으면은 A, B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든 뒤에 있는 B, C를 먼저 곱하고 A를 곱하든 계산하는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이게 특징입니다. 자, 이때 자, 여러분들이 밑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일은 그래도 가장 먼저 할 일. 자, 대답해 볼까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뭐부터 결정해야 되죠? 이 부분에 그렇죠. 부호부터 결정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부호를 결정해요. 자, 부호를 결정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몇 번 곱해지면 짝수번 곱해지면 뭐 된다고요? 플러스 된다. 자, 마이너스가 짝수번 곱해지면 이렇게 짝수번이 곱해지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은 자, 이 계산 순서를 바꾸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이렇게 하면 문제 풉니다. 여기는 이렇게 지금 적어 놨지만 연결할 때는 일단은 마이너스가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습관적으로 마이너스가 2번 나오면 무조건 플러스로 바꾸세요. 마이너스가 2번 보이잖아? 그러면 2번에 플러스. 자, 이렇게 바꾸세요. 그럼 전체적으로 부호를 결정합니다. 전체 부호는 플러스 됐죠? 그러면 객관식 문제에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는 다 제끼는 거예요. 부호는 플러스 결정을 해놨고 2하고 7하고 5를 곱하는 거예요. 2 곱하기 7 곱하기 5.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부호는 플러스로 결정이 됐고 숫자만 이렇게 따로 곱하시면 돼요. 이거 곱할 때는 굳이 위치는 안 해도 됩니다. 곱하는 순서는 2하고 5를 곱하고 7 곱해야 되고 2하고 7 곱하고 5를 곱해야 되고 7하고 5 곱하고 2 곱해야 되고 지가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는 그냥 보이는 순서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70이다 이렇게 얻어진 거예요. 알겠죠? 자, 오히려 더하기 빼기보다는 곱하기는 훨씬 수월합니다. 부호 결정을 먼저 하고 나서 부호부터 먼저 결정을 해놓고 나서 숫자끼리 곱하는데 짝수번이 곱해지면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몇 번 곱해지면 플러스 된다고요? 부호는 마이너스가 짝수번 곱해지면 다시 마이너스가 몇 번 곱해지면 짝수번 곱해지면 플러스가 됩니다. 자, 이런 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분수가 곱해지든 사실 상관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줍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자, 플러스 자, 뭐 7분의 6 곱하기 자, 마이너스 5분의 자, 14 자, 뭐 이렇게 쭉 나왔어요. 곱하기 자, 마이너스 자, 8분의 자, 15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중학교 이상에서부터는 대분수를 표시 안 합니다. 문제에도 대분수가 안 나와요. 그건 되게 편하죠. 그죠? 우리가 옛날에는
대분수가 나오면은 가분수를 고쳐서 곱하고 뭐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지금 그런 건 잘 없어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자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적었습니까? 자 지금 빨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자 이게 요렇게 하면은 이제 정수의 곱셈에서 유리수의 곱셈이 돼요. 유리수는 분수꼴을 말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뭐 말해주면 되느냐? 계산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부호. 자 마이너스가 두 번에 짝대기를 끊는 거예요. 마이너스 두 번 나오면 플러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바꾸세요. 그럼 마지막에 야는 끄려고 했는데 짝이 없죠? 그럼 이 마이너스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래서 얘는 부호가 전체가 마이너스구나. 자 일단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를 붙인 건 전체 부호를 결정한 거예요. 다시 뭘 결정한 거예요? 전체 부호의 결정입니다. 자 전체 부호를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나서요. 전체 부호를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약분을 해 들어갑니다. 볼게요. 약분할 때는요.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약분했습니까? 여기 2하고 6하고 약분하겠죠? 그래서 1, 3 적었어요. 7하고 14하고 약분했어요. 1, 요거는 2 적었어요. 됐어요? 네. 그 다음 5하고 15하고 약분합니다. 1, 3 적었어요. 자 2하고 8하고 약분합니다. 1, 4 이렇게 약분했죠. 그죠? 평상시에. 그래서 숫자만 딱 보니까 분모에는 4밖에 없네. 분자에는 3과 3이 있네. 그래서 4분의 9네. 자 여기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숫자는 4분의 9로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난 거예요. 이걸 다시 대분수 고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이 상태가 그대로 답이에요. 자 만약에 답을 써놓고 봤는데 약분이 덜 됐어. 그럼 약분 추가로 다 하시면 돼요. 중간에 약분이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약분 되는지 반드시 기하분수로는 고쳐야 됩니다. 자 있어야 한다. 자 반드시 기하분수로 고칠 수는 있어야 한다. 기하분수로 고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호를 결정할 때 마이너스로 나왔으면은 자 플러스는 다 치우고 가세요. 알겠죠? 플러스는 다 치우고 이렇게 자 그래서 보기를 적절하게 지우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부호가 결정됐으면은 보기 중에서 일단 먼저 플러스 보기는 다 치우세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연산에 관한 이 정수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 주간 숙제가 나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설 연휴 때도 주간 숙제는 나갑니다. 알겠죠? 설 연휴 때도 자 그때 마지막에 금요일쯤 주간 숙제를 좀 내드리도록 할게요.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이제 왕창 익하면 또 좀 그러니까 그죠? 집에서 틈틈이 풀 수 있도록 자 수학학습은 나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3개 이상의 정수의 곱셈. 자 3개 이상 아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다 3개 이상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음수가 짝수개일 때 자 결국에는 플러스 음수가 홀수개일 때 마이너스 결국에는 짝수개면은 플러스 된다. 자 마이너스가 2개 있으면 자 마이너스가 이렇게 2개 보면 플러스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4개 이제 봐요. 마이너스 3개 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하나 남죠? 그럼 마이너스 부호를 끝까지 이렇게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숫자끼리 계산한 거죠. 그죠? 부호를 결정하고 숫자끼리 계산했습니다. 다시요. 뭐 한다고요? 부호부터 결정하고 나서 숫자끼리 계산한다. 자, 다시 뭐부터 결정하고 나서 부호부터 결정해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곱하기에서 이 관로는 있으나 마나죠. 이걸 먼저 계산하든 상관없잖아, 그죠? 더하기나 이걸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잘 보세요. 자, 일단 마이너스가 몇 번 곱해지는지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곱해지는 횟수에 따라서
이거 반드시 2개씩 플러스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맨 먼저 결정되는 요게 이 전체 부호는 뭐가 결정돼요? 마이너스로 결정되지? 맞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결정해 놓고 숫자 곱합니다. 1. 자, 나는 마이너스 결정해 놓고 이거 먼저 곱해도 상관없어요.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고.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그냥 그대로 나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곱셈에서 굳이 자, 여기 중괄료는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자, 곱하기는 먼저 계산하나 나중에 계산하나 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곱하기 순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적어두시면은 곱하는 순서 바꾸는 건 전혀 상관없다. 곱하는 순서 요거 바꾸는 건요 전혀 문제 푸는 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12 이렇게 답을 쓰시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떤 계산이든 염두를 놓게 숫자 계산만 정확하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곱하기에서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덧셈 있죠? 자, 이것도 어떻게 가냐면은 덧셈만 나왔을 때 결합법칙하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은 덧셈에서의 계산 순서. 자, 덧셈에서의 계산 순서 바꾸기는 자, 요거는 자, 우리가 어떤 얘기냐면은 여기 복습 삼아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자, 부호 정리를 하죠. 다시 일단은 뭐 한다고요? 부호 정리한다. 됐지? 부호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자, 지 앞에 부호까지 동그라미 친다. 그리고 나서 자, 지 앞에 부호까지 동그라미 치고 나서 그냥 2개씩 읽어주면 된다. 자, 덧셈에서의 계산 순서는 내가 2개씩 읽어주면 돼요. 여기서 2개씩 읽어줄 때 이거는 순서엔 상관없어요. 지 앞에 부호까지 동그라미 쳤으면은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거 잠깐 볼게요. 제일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거는 제일 확실한 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5 플러스 7 뭐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플러스 13 뭐 마이너스 자 25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 게 부호 정리죠. 그럼 여기 시험에서 보게 될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부호가 다 정리돼서 나올 거예요. 아니면은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친절하게 자 마이너스 2 플러스에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부호를 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7에 자 뭐 플러스에 마이너스 12에 그 다음에 자 플러스 13에다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25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왜 이렇게 주냐면은 자 제일 좋게 볼 수 있는 거는 이 모습인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상관없어요. 자 얘는 부호가 정리됐죠. 부호가 정리됐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자 괄호가 아주 이쁘게 잘 묶어 괄호가 없잖아요, 그죠? 부호가 하나씩 나와 있고 괄호가 없어요. 얘는 부호가 2개가 연달아 나오면서 괄호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정리를 해야 돼요. 얘는 그냥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정리가 됐을 때 동그라미 쳐요. 지 앞에 부호까지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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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읽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읽어줬어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돼요. 자, 앞에서부터 꼭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꼭 안 해도 나는 야하고 먼저 읽을래. 플러스 17 플러스 13 나는 이렇게 먼저 읽고 싶어. 해도 상관없어요. 얼마입니까? 그냥 얼마예요? 플러스 30 이렇게 읽으면 돼요. 뭔 소린지 알겠어요? 나는 또 야를 먼저 읽고 싶어요. 25하고 마이너스 25 야도 읽고 싶어요. 얼마입니까?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2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얘들 둘이도 읽습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14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돼. 그래가 이제 또 읽으면 돼. 이거 숫자만 읽으면 되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두 개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둘이 읽으면 얼마예요? 플러스 10. 그래서 마지막 남은 얘들 둘이 읽으면 최종 답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 읽고 싶은 대로 두 개씩 동그라미 쳐서 읽어주시면 돼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나가도 되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내가 읽고 싶은 순서대로 맞춰서 굳이 한 번도 안 써도 돼요. 왜? 어차피 이거 풀이 과정 쓸 문제는 없거든. 내가 계산하기 편한 위치에 맞춰서 놓치지만 않으면 돼. 빼먹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계산을 써먹었나 안 써먹었나만 해결을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 찝찝하면 내가 이거 두 개는 계산했다 그럼 지우면 돼요. 얘들 둘이 계산했으면 이거 지워서 요거 써야 되겠다. 얘들 둘이 계산해서 이거 쓰면 하나씩 계산한 걸 지워나가면서 해야지. 왜냐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시간이 남아요. 문제 풀 때. 그래서 한 2번 볼 수 있어요. 다른 친구도 한 3번도 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중학교에 2번 볼 시간 안 남아요. 한 번 다 보면 잘한 거예요. 고등학교는 한 번도 다 못 봐요.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의 반 이상이 문제 3분의 반을 못 풉니다. 반 이상이 반을 못 풀고요. 3분의 1도 못 푸는 애들이 허다합니다. 못 믿겠죠? 뭐 이 동네 다 그래요. 원래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실제 문제를 다 풀면 그건 진짜 수학의 신이죠. 그런 애들은 타고나는 거고. 자, 그런 애들은 머리가 좋은 애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수학은요, 노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령을 좀 익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전부를 다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는 아니에요. 중학교는 시간 내에 풀면서 실수 안 하고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우면서 푸는 게 이게 내가 2번 계산하지 말도록 착각하지 말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얘만 나오면 막 섞지 말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는 걸 권장을 해요.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얘는 부호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그 다음 플러스 17, 그죠? 마이너스 12, 플러스 13, 플러스 25 부호를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지 앞에 동그라미 딱 서가 앞에서부터 계산하는 거 권장해요. 마이너스 7.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거 우리가 이제 제일 어릴 때 했던 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플러스 10. 그 다음 야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합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딱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플러스 11.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계산을 완성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플러스 요거는 36. 따라서 답은 36이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더하기 빼기는 2개씩 읽어주면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괜히 순서 바꾸지 말고 앞에서부터 더하기 빼기 문제, 더하기 문제는 부호 정리해서 숫자 읽어주는데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읽어주세요. 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난해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읽는 거. 막 섞어버리면 헷갈려서 안 돼요. 그래서 차례대로 하나씩 계산하기를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부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또 갈림길이 생깁니다. 여기서 맞추고 틀리고 그래갖고 거의 90% 이거 틀려놔놓고 실수했어요. 관로를 잘못 봤어요. 이 소리 합니다. 자, 정수의 거듭제곱. 관로 잘못 본 거는 적으세요. 관로 잘못 봤어요는 이건 실력입니다. 자, 서무군 문제 풀 때 뭘 잘못 봤어요 했어요 항상? 부호 잘못 봤어요. 이 소리 제일 많이 나오죠? 그거는 실력입니다. 실력이에요. 부호를 잘못 보는 건 실력입니다. 그거 실수가 아니에요. 자, 뭘 잘못 보는 걸 절대 실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실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 본 거는요, 실력입니다. 관로를 잘못 보든 부호를 잘못 보든. 근데 특히 이 부분에서는 뭘 잘못 보느냐? 관로를 잘못 봅니다. 왜 관로를 잘못 보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자, 거듭 제곱을 하면 거듭 제곱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 번 곱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 제곱은 여러 번 곱하기입니다. 이거 할 때도 뭐부터 결정하느냐? 먼저 부호부터 결정해요. 자, 먼저 부호부터 결정을 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거. 마이너스가 과연 몇 번 곱해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시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이너스가 과연 몇 번 곱해질까? 자, 먼저 부호부터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때 마이너스가 몇 번 곱해지는가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거듭 제곱은요. 거듭 제곱은 거기 제곱이라든가 세제곱이 붙어 있는 것만 거듭 제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밑에 보시면은 플러스 1, 이건 어차피 부호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한 번 곱하든 두 번 곱하든 됐습니다. 마이너스 홀수면 세 번, 자, 이렇게 되죠. 세 번 곱해줬네. 마이너스 2를 세 번 곱하는 거죠. 이 뜻은 마이너스 2를 세 번 곱하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결국 마이너스가 세 번 곱해졌네.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 2를 세 번 곱하면 8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는요. 마이너스 2를 네 번 곱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를 네 번 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네 번 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가 네 번 곱해지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대로 자, 이거는 두 번 나오면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한다. 두 번씩 나오면 플러스 받고 두 번 나왔으니까 또 플러스 받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플러스다. 이렇게 지수가 짝수, 지수가 홀수 외우는 게 아니고 몇 번 곱해졌느냐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바로 요 밑에 있는 요 얘기예요. 뭐냐? 도대체 뭘 몇 번 곱하는, 뭘 곱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거듭 제곱에서 중요한 것은 뭐를 몇 번 곱했는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다시요. 도대체 뭐를 몇 번 곱했는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은 하지 말고 마이너스 여기 나왔으니까 3이 있습니다. 3의 제곱. 이거는 마이너스 3을 두 번 곱하는 거예요. 괄호로 묶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두 번 곱한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의 3제곱 이거는 괄호가 없죠. 그죠? 마이너스 두고 마이너스에 3만 두 번 곱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죠. 자, 얘는 다시 봐요. 마이너스 3 제곱이 어디에 붙었냐면 괄호를 묶었어요. 그러면 묶었는 거 전체를 두 번 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3만 두 번 곱해지는 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3만 두 번 곱한 거고 얘는 마이너스 3을 두 번 곱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얘는 마이너스 1을 10번 곱하는 거고 얘는 1만 10번 곱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를 몇 번 곱하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허리 펴.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똑같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얘는 마이너스 3을 두 번 곱하고 얘는 3만 두 번 곱하는 거다. 마이너스 3을 두 번 곱하고 3만 두 번 곱하는 거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외워서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몇 번 곱해지는가만 유심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걸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곱하기 자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썼어요. 요거 하고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거하고 이건 무슨 차이가 있게요? 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응? 자, 얘는 중간에 뭐로 연결됐어요? 곱하기죠. 얘는 뭐로 돼 있어요? 소위 빼기로 돼 있습니다. 이건 곱셈이고 이거는 소위 덧셈 문제예요. 우리 곱하기하고 더하기밖에 없다 그랬어요. 빼기는 없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요거 대답해 보세요. 이거 얼마예요? 응? 지금 제일 잘 묻는 친구.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럼 괄호를 쳐두세요. 왜? 곱하기니까. 그다음 요건 얼마예요? 얘는 세 번 마이너스를 세 번 곱해서 마이너스가 4인 거고요. 얘는 누구만 곱했어요? 3만 두 번 곱해서 마이너스가 살아있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두 번 나왔네. 아, 그럼 플러스로 바꾸자. 이렇게 플러스로 바꾸면서 72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이건 곱하기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요거는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일단 아까 여기 처음에는 마이너스였잖아요. 둘 다. 부끄러워서 바꾸기 전에 여기는 마이너스를 세 번 곱해서 마이너스라는 소리예요.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살아났던 거는 바로 뭐 때문이냐면은 3만 두 번 곱해서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해서 3만 두 번 곱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요거는 곱하기로 계산한 겁니다. 됐죠? 그런데 요 밑에 건 또 어떤 상황이냐면 그게 아니었어요. 요 상황은 얘는 역시나 누구만 곱했어요? 2만 세 번 곱했어요. 마이너스 8. 요것도 3만 두 번 곱했어요. 그죠? 자, 이거는 원래 빼기 있었고요. 3만 두 번 곱했으니까 9. 그래서 얘는 빼기 문제입니다. 맞죠? 네. 2만 세 번 곱하고 3만 두 번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17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요거는 자, 마이너스 두고 2만 세 번 곱한 거예요. 이것도 앞에 있는 마이너스 두고 3만 두 번 곱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는 푸는 방법이 다르죠. 여기 곱하기는 곱하기를 이렇게. 그게 곱하기 문제냐? 이게 빼기 문제냐? 여기서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눈여겨 봐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꾸 이런 거는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혼합계산으로 막 섞이는 게 문제거든요.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적어봤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몇 번 곱해져요? 4번 곱해지죠? 그러면 이거 플러스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괄호 속의 마이너스는 자 무조건 하고 이렇게 제곱 속 마이너스 즉 짝수번 속 나온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꾸세요. 그 2만 4번 곱하니까 이렇게 가요. 얘는 4만 2번 곱하니까 이렇게 가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마이너스는 곱해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그냥이에요. 2만 4번 곱해졌어요. 자 이제 여기는요 봐요. 이 마이너스는 누가 곱하는 거 없죠? 맞죠? 곱하는 거 없었고 마이너스 4를 두 번 곱하니까 요 괄호 속에 마이너스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마이너스는 그대로 살려둬야 됩니다. 0은 아무리 몇 번을 곱해도 0이고요. 자 1 봅니다. 마이너스를 먼저 생각해요. 마이너스가 몇 번 곱해져요? 101번이에요. 101번이니까 마이너스 살아요. 홀수번이라서. 자 그리고 1은 100번을 곱하든 101번을 곱하든 무조건 1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아시겠습니까? 요 모습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에 이건 어떻게 돼요? 자 봐요. 마이너스 아니죠? 자 여기에 마이너스가 몇 번 곱해져요? 3번. 근데 앞에 또 한 번 더 곱해지죠? 마이너스 총 몇 번 곱해져요? 4번 곱해져. 순서대로 하면 앞에 이거는 곱하는 거 없잖아? 마이너스
요거는 자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니까 마이너스 8 되겠죠? 다시 마이너스가 두 번 연달아 나왔으니까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3번에다 여기서 3번 마이너스가 3번 여기서 마이너스가 추가 1번 필기해요. 마이너스가 추가 1번 더. 그러니까 여기서 1번 더 여기서 3번. 자 그래서 총 몇 번이 곱해지는 거예요? 총 4번 곱해지네. 자 마이너스가 총 4번 곱해졌으니까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됩니다.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 결국에 나중에 또 마이너스 한번 잘못 봤을 때 해가지고 실수했다 해가지고 점수 뭐 4점짜리 5점짜리 확 날려오는 거야. 그래가 부호를 잘못 봤어요. 뭐 웃고 넘어갈 거라는데 웃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점수는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 안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는 걸 인정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에 굉장히 놀았어요. 근데 점수가 정말 잘 나왔어. 논다 카드이면 논 거 아니네. 열심히 했네. 다들 여러분들 부모님은 뭘 보고 판단할까요? 결과를 보고 판단해요. 우리 부모님은 안 그런 부모님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부모님이고요. 응? 근데 여러분 딱 알죠? 우리 엄마는 결과가 중요해요. 우리 아빠는 결과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있죠. 자 그래서 자 사실 공부는요 결과로 하면 안 되고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맞죠?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결과야 좀 못 나올 수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안 그래. 여러분들 고3들 딱 보면요 평상시에 학교에서 전교 몇 등 해요. 근데 마지막에 수능 끝나고 딱 대학교 갔는데 얘가 좋은 학교를 갔으면은 별 문제가 없어. 근데 학교 이름이 안 좋지? 그럼 결국엔 졸업식장에 얼굴 보일 수 있게 없게 졸업식장에 안 가. 못 가. 쪽팔려서. 근데 있잖아. 계속 딘작거리다가 진짜 뭐 운이 되게 좋았는지 그래 내가 좋은 학교를 갔어. 진짜 그런 애들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논다 카드이만 논 거 아니네. 뒤로 할 거 다 했네. 그게 바로 쌤이 늘 얘기하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준비해야 되는 바로 그 전형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역전을 노리는 친구들이 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나중에 생각하면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학종은 결과가 아니다. 마지막에 안 나와요. 내가 중간중간에 매번 뭘 해야 되거든. 할 때 열심히 하면 결과가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학교에서 중학교 때 수행평가 뭐 내락하고 뭐 내락할 때 장난으로 내지 마세요. 진짜 진지하게 뭘 조사해보고 뭘 탐구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중학교 가면서 이제 올해부터 그런 활동들을 조금씩 자기 진로에 맞춰서 하게 될 겁니다. 자, 뭐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라 그랬죠? 자기 진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 하면 좋을지 꼭 생각해 주세요. 자, 이런 얘기들을 쭉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음수인 거, 가장 큰 거, 마이너스 8 이상, 마이너스 8 미만 모두 골라라 계산해보고 결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 지금 여러분들 15쪽의 문제 한번 볼게요. 15쪽 문제 보세요. 자, 첫 번째로 요거는 직접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볼 건 기본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 8번을 보시면 이 괄호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자, 이거는 뭐 한 거예요? 자, 마이너스는 살아있죠? 뭐만 곱했어요? 9만 2번 곱했죠?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그냥 그대로 있고 9만 2번 곱했습니다. 이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 이건 누굴 2번 곱했어요? 마이너스 2를 2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는 2번 곱해지네 곱하기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부호는 자 여기서 마이너스가 한번 살아있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곱해지니까 324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결국 이런 거는 계산 산수를 곱하기를 못해서가 아니고 결국 틀리면 부호 때문에 틀려요. 자, 이래 나왔을 때 거의 틀린 친구들은 답을 뭐라고 쓸게요? 플러스라고 씁니다. 왜?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그래도 함정이 덜 빠지는데요.
제일 많이 빠질 때가 요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희한하게 사람이요.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럼 이거 살아있는 걸 느껴. 근데 앞에 포함이 돼버리지? 그러면 뒤에는 마이너스 2번 곱한 거 아니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2번 곱해서 이것도 자동으로 눈이 뭐가 씌었는지 여기도 마이너스 2번 곱하고 진짜 착각을 해요. 아 진짜 그래요. 이거 진짜 테스트 이렇게 쭉 해보면요. 아니, 학교 시험에서 딱 봐도 1에 나왔을 때 틀렸다는 것보다 1에 나왔을 때 틀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요래 됐으면은 앞쪽 마이너스는 2번 곱하는데 뒤는 이건 2번 곱한 거 아닌데도 둘 다 2번 곱한 걸로 착각을 합니다. 여기가 여기로 갖다 붙어서 착시가 돼요. 항상 처음에 나온 거는 안 헷갈려요. 근데 처음에 이런 모습 나오고 뒤에 나오면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는 똑같은데 앞에 거는 4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81인데 요거를 잘못 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그래도 요걸 잘 찾아보는데 요거를 이게 뒤로 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틀리면은 이 실력이에요. 주의력이 부족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맨 앞 표현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틀리면 실력인 거다. 자, 그래서 틀리면 실력인 거다. 틀리면 뭐라고요? 실력인 거다. 알겠습니까? 네. 자, 8번 되게 중요하겠죠? 맞죠? 자, 마이너스 몇 번 곱했는가 잘 따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저 식을 보고 마이너스를 몇 번 곱했을까? 정확히 따져봅시다.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과연 몇 번 곱했을까? 정확히 따져보자. 자, 물어봅시다. 자, 요거 보자. 요거 자 보자. 이거 마이너스 몇 번 곱해졌노? 저양? 여기 마이너스 몇 번 곱해졌노? 아니죠. 3번 한 번 더 있잖아요. 총 4번 곱해진 거예요. 이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걸 잘 받아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2번 곱해진 거 아니죠? 마이너스 한 번 곱해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가 살아야 되죠. 맞죠? 이 마이너스는 죽는 마이너스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총 4번 곱해졌기 때문에 플러스 바뀌는 거예요. 여기도 마이너스 총 몇 번, 요 제곱 속에서 저게 바뀌고 요건 살아있는 거죠. 이것도 마이너스 안 곱해진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고. 마이너스가 몇 번 곱해졌어요? 3번 곱해서 이거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되는 마이너스입니다. 살려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부호를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답은 누가 됐죠? 지금 옳은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맞는 거는 3번이 맞네요. 그죠? 2번이 맞습니다. 맞죠? 마이너스가 곱해진 횟수를 정확하게 따져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법칙은 이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야하고 야하고 뭐가 바뀌었어요? 위치 바뀌었죠? 그럼 이건 뭐는 법칙? 교환 법칙. 그런데 괄호가 여기 있던 괄호가 어디로 갔어요? 앞으로 갔죠? 괄호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결합 법칙. 괄호가 나오면 결합 법칙. 숫자의 자리가 바뀌면 교환 법칙. 자, 이것도 보세요. 19하고 8하고 뭐가 바뀌었어요? 자리가 바뀌었죠? 맞죠?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교환 법칙.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냥 이 그림만 나왔을 때 괄호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괄호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결합 법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놔놓고 이 문제는 맞는 것을 각각 구해야 되니까 디귿 구해보고 리을 구해보고 미음 구해봐라 이 말이죠. 그죠? 요건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15페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겠고요.
자, 나눗셈이 나왔습니다. 나눗셈은 별거 없어요. 나눗셈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옆에 얘기했어요. 곱하기 역수. 우리가 자, 이 나눗셈을 배울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곱셈 문제로 바꿉니다. 곱셈 문제로. 자, 곱셈 문제를 해결합니다.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곱셈 문제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나누기 이거는 그냥 참고할 사항이고 우리가 문제 이렇게 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하기 역수로 곱셈 문제. 그러면 뭐가 살아요? 분모가 살기 때문에 약분만 잘해주면 돼요. 다시 뭐만 잘해주자고요? 약분만 잘해주자. 약분을 잘해주죠. 됐습니까? 다시 뭘 잘해주자고요? 약분을 잘해주자. 자, 곱하기 역수로 바꿔서 자, 약분을 잘해주십니다. 자, 그 밑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는 곱하기로 문제 바뀌었으면은 당연히 곱셈 문제로 바꾼다 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결정해야 돼요? 부호 결정은 똑같겠죠. 그죠? 네, 곱셈 문제는 부호 결정은 똑같습니다. 곱셈 문제라고 하면 무조건 하고 부호 결정이 가장 먼저예요. 부호 결정부터 먼저 하죠. 자, 부호 결정부터 먼저 합시다. 자, 이렇게 들어가요. 됐습니까? 자, 근데 나눗셈을 할 때는요. 0을 0이 아닌 선은 몫은 0이다. 자, 이게 뭐냐면은 0 나누기 어떤 숫자 바꾸시면은 자, 여기서 숫자라고 하는 건 0 아닌 숫자를 말해요. 숫자분의 0은 0이다. 이 말입니다. 이 0이에요. 근데 어떤 수, 예를 들어서 숫자 나누기 0은 생각한다 안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자,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걸 바꿨으면은 0분의 숫자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모가 0 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없습니다. 0분의 숫자. 자, 이거는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분모의 0은 절대 불가. 자,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x라는 분수를 줍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 가면은 x분의 만약에 1이 있습니다. 자, x분의 1로 만약에 표시가 되었다면은 x는 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x는 0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x분의 1이라는 게 나중에 나왔을 때 분모에 x가 있어요. 네모 대신에 이제 우리는 x라고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분모에 만약에 x가 보이면은 그 x는 결국 안 되는 거예요. x가 안 된다는 거는 이건 x에 0은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나눗셈에서는 이게 성립하지 않지만은 곱하기로 바꾸면은 곱하기 역수로 바꾸면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실제 나눗셈이 아니라 곱하기 역수로 바꾼 곱셈 문제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4번은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0으로 나눴으니까. 0을 나누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0이에요. 얘는 0이지만. 자, 그래서 요거 3번하고 4번을 특히 자, 기억을 잘 해주시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가 잘 살아있잖아요. 그죠? 얘는 플러스가 바뀔 거고요. 됐습니까? 됐어요? 이거는 나누기는 계산을 할 때 절대 괄호 위치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누기는 못 바꿔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는 이렇게 바로 선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한다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은 자,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식 수업은요 쭉 해서 일단 연달아서 쭉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60분에서 70분 이상은 수업을 쭉 진행을 합니다. 그거는 견뎌야 돼요. 네. 자, 분배 법칙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하는 거냐면 괄호 풀기입니다. 괄호 풀기 또는 자, 괄호 묶기. 분배 법칙을 자, 우리는 괄호 풀기 또는 괄호 묶기 둘 다 분배 법칙이라고 해요. 참고로 괄호 풀기를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 전개한다라고 합니다. 괄호로 묶는 거를 인수분해한다 이런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이건 모두 다 어디를 근거로 하냐면 분배 법칙이라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근데 좀 더 분배라는 말 뜻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괄호를 푸는 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A를 곱하는데 괄호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야한테도 곱할 수 있고 야한테도 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분배 법칙이야. 물론 곱하기가 뒤에 붙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앞에도 곱하고 뒤에도 곱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더하기가 있으면은 함부로 이거는 괄호 위치 못 바꿉니다. 자, 이건 절대 안 돼요. A 곱하기 B 더하기 C 하고요. A 곱하기 B 자, 이거는 다른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A하고 B를 곱한 다음에 C를 더하는 거고 B하고 C를 더한 다음에 A를 곱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자, 앞에서도 봤지만 A하고 B 곱하고 거기에 A하고 C 곱하는 이 모습이야. A하고 B를 곱한 다음에 C를 더하는 게 아니라 A를 곱한 C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렇게 둘이는 같지만 이거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알겠죠? 자, 이게 이제 분배 법칙입니다. 자, 이걸 계산하래요. 자, 그럼 보세요. 원래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 17하고 4 곱하죠. 그리고 17하고 6 곱합니다. 자, 이거 계산할 때도 부호부터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맞죠? 자, 이제 잘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일단 얘들 둘이 곱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부호를 결정합니다. 부호 먼저. 자, 첫 번째는 뭐부터 결정하자고요? 곱하기마다 부호 결정을 합니다. 자, 부호를 결정해요. 먼저 곱하지 말고 묶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계산할 때 묶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자, 이게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먼저 마이너스에 자, 마이너스에 17 곱하기 4예요. 맞죠? 마이너스 17 곱하기 4예요. 더하기 마이너스 17 곱하기 6이에요. 자, 일단은 먼저 부호를 자, 이렇게 살리는데 잘 보세요. 자, 지금 이게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냐면은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7을 공통으로 곱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7로 묶어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곱하기 그러면은 4하고 6이 다른 거니까 중간에가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왜? 이러면 풀면 요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7 곱하기 10하고 같으니까 마이너스 170이라는 아주 쉬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할 때 이렇게 공통을 묶어서 계산하면 편합니다. 먼저 곱하지 말고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지 생각해서 자, 공통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좋아요. 이게 나중에 친숙해져야 돼. 이게 빨리 보여야 되고. 자, 그래서 먼저 곱하지 말고 묶을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뭐 플러스 이거는 생략하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부를 정할 때 플러스는 생략하고
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나가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가 있을 때 마이너스 2라고 씁시다. 자, 이렇게 풀려요. 잠깐 보세요. 자, 풀면은 이렇게 곱하죠? 그죠? 이렇게 곱합니다. 자, 그럼 야하고 야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하고 3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3을 곱하는 거예요. 얘는 앞에 플러스 표시가 없으니까 그냥 플러스 안 써도 3을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가운데 빼기가 있죠? 자, 그래서 빼기 있고 마이너스 2하고 2를 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기본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걸 딱 유념해 보시면 좋으냐면은, 자, 요렇게 해서 봤는데 똑같이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두 덩어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3하고 마이너스가 있어. 자, 근데 봐, 마이너스 1을 3한테 곱합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3.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때 마이너스 2를 내가 마이너스 2에게 곱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땐 여기는 플러스가 들어가줘야 돼요. 만약에 할 때 이런 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더 없던 플러스가 생겨나니까 헷갈릴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권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살릴 수 있도록 3하고 2가 있으면 그냥 3과 2를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는 그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그대로 살려두는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만큼은 이렇게 푸시는데, 근데 실제 계산할 땐 이거 안 쓰죠. 그럼 이제 보세요. 실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어떻게 쓰냐 보세요. 자,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하고 3 곱하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2 곱하죠. 계산하는 거 쓴 거예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하고 요걸 곱했고 요걸 곱합니다. 요건 얼마예요? 4. 플러스 4죠. 그냥 계산한 결과를 쓸 때는 바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식으로 쓸 때는 괄호를 가운데 있는 기호를 살리고요. 만약 계산을 바로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요거 두 개 쓰는 형태는 요건 별로예요. 그런데 계산을 바로 할 때는 바로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언제 나오냐면은 저 뒤에 가면 이제 이렇게 배워요. 마이너스 2에다가 괄호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ab라고. 그럼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1을 a에 곱합니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을 b에다 곱합니다. 마이너스 2b. 이렇게 풀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배 법칙이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2에다가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곱합니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b에다 곱합니다. 그럼 플러스 2b.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풀어나갈 때 부호가 동시에 이렇게 바뀌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연습도 할 거예요. 알겠죠? 계산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어차피 산수 문제가 아니고 문자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요까지는 그냥 괄호 푸는 거 요거 나오는 대로 맞춰서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혼합계산. 혼합계산은 이제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거듭제곱이 괄호로 나면 거듭제곱 먼저 하고요.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고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합니다. 그리고 자, 곱셈, 나눗셈 먼저 계산하고 결국 마지막에 덧셈, 뺄셈은 나중에 한다. 언제 배웠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운 거 그대로죠? 그때 차이 나는 거는 거듭제곱이 그때는 없었는데 이제는 거듭제곱이 하나 더 생겨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와닿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내가 이걸 풀이 과정을 쓰려면은 내가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를 다 써야 돼요. 근데 계산 안 되는 부분 그대로 다 남겨두죠. 그리고 두 번째, 괄호가 줄어들면 괄호가 형태가 바뀌어요. 대괄호가 중괄호로 바뀌고 아예 없어지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괄호의 변화까지도 다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는 자 이렇게 푸는 문제는 계산 과정을 알아보라고 하는 문제인데 일단 이런 걸 풀이 과정에 내는 학교는 없습니다. 저 중간고사 범위가 얘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서술형에서는 약수배수 문제,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문제가 서술형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고 그리고 요거 말고 다른 부분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문자로 나타내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얘가 메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계산할 때 이제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이거 자기가 한번 해볼래요? 어떻게 하는지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직접 계산할 때는요. 얘 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하면 얼마예요? 뭐 4예요. 야 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예요. 맞죠? 얘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식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내가 요 식으로 해볼게요. 요거 하면은 4 요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5 그러면은 괄호가 요거니까 요거 먼저 하면은 우리가 어릴 땐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 계산했잖아. 그죠? 순서에 맞춰서 4하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됐죠? 그 다음에는 요 괄호가 있습니다. 요렇게 계산해요. 그럼 여기 얼마가 돼요? 2가 돼요. 그리고 2하고 곱합니다. 계산 순서에 맞춰서 곱합니다. 이렇게 곱하니까 4가 되고 그러면 4하고 요거하고 계산하니까 0 되고 자 사실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산할 때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하는 순서대로 그래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제일 먼저 있고 그럼 두 번째 이거 두 개에서 세 번째 결과 나오고 요거 괄호 풀어서 네 번째 결과 나오고 자 다섯 번째 결과 마지막 최종 결과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이런 순서대로만 잘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계산 훈련도 많이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계산 순서에 맞춰서 자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는 거 원칙적으로 잘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를 하나 써드릴게요. 자 이걸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얘가 얼마인지 거듭 제곱으로 나온 얘네들 먼저 손을 대야 돼요. 물론 자 여기 이쪽이 제일 먼저 이제 계산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냥 나누기 3을 들어가 버리면 나누기 3은 분모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죠? 분모 살아나면 분수로 가면 됩니다. 이게 꼭 유리수, 정수, 뭐 유리수 그런 구별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분수 안 썼지만 나중에 분수도 나와요. 실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는 유리수가 혼합 계산됐을 때 진짜 복잡하겠죠. 눈이 핑핑 돌아갑니다. 통분도 해야 되고. 자, 빨리 해보세요. 해봐야 돼요. 문제를 적어 놔놓고 식을 여러 번 쓰려고 하지 마요. 아, 얘는 뭘 대신한 거다. 요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8을 대신해서 나온 숫자다. 얘는 25다. 야는 2만 이렇게 곱해졌으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이제 먼저 얘네들을 찾았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계산할 건 얘죠. 그죠? 맞죠? 네, 여기서 계산합니다. 12. 자, 12하고 5하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맞죠? 예, 요거.
얘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12하고 5 더하는 거니까 17이에요. 요건 왜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 두 번 곱해줬으니까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17. 그런데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얼마가 돼버려요? 3분의 17이 돼버려요. 골 때리죠. 네. 이제 2까지 나오면은 통분해야 되잖아요. 그 통분 암산이 안 돼. 그래서 마이너스 8 곱하기 25 빼기 3분의 17이잖아. 그죠? 맞지? 그래서 이건 25를 통분을 여기서 자 어차피 뭐가 필요하냐면 통분할 때는 암산 안 됩니다. 그래서 3분의 75 마이너스 3분의 17이라고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이제 써보고 가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8에다가 곱하기 요거 계산하면은 자 17 요거 빼면 얼마 나오죠? 58이 나온대요. 자 그래서 야 이거 숫자 크네요. 마이너스 3분의 약분될 건 없죠? 네, 약분될 거 없으니까 64에다가 464 이렇게 나오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돼요. 자 근데 더 웃긴 건요. 이렇게 해놔놓고 문제에서 뭘 주냐면은 나중에 마이너스 p분의 q가 p 플러스 q 혹은 p 마이너스 q 이런 식으로 문자로 또 계산할 겁니다. 이걸 답으로 쓰는 게 아니고 답의 분수를 쓰는 게 아니고 이 결과가 마이너스 뭐분의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줘가지고 p하고 v, q 아니면 a하고 b 표현해서 a 플러스 b를 구해라. 이렇게 또 문제가 바뀌어 나옵니다. 그런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통분하는 거는 자 여기서는 따로 표기를 하기를 권합니다. 식을 그러니까 한 번씩 이럴 때가 많이 나오거든요. 통분이 중간중간에 막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 써서 표시하는 걸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계산하는 훈련을 자꾸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유제 10번을 보겠습니다. 유제 10번 네모가 나오죠. 네모는 뭐라고요? 괄호가 네모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죠? 자 중간에 네모 나오면요 그냥 하려고 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일단 부호부터 마이너스가 두 번 보니까 뭐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죠? 씁니다. 15 곱하기 4 곱하기 네모분의 1은 마이너스 10. 늘 우리가 하던 일이 이거잖아요. 맞지? 그럼 네모를 남기고 나머지를 넘겨야 돼요. 이거 넘긴다는 게 뭐냐? 자 네모 구하기 위해서 곱하기 역수한다 하는 거 기억나죠? 자 일단 15를 없애려고 하면 양쪽에 똑같이 뭘 곱합니까? 15분의 1을. 그럼 15 날라가요. 4를 없애기 위해서 양쪽에 똑같이 4분의 1을. 물론 나는 15하고 4를 계산을 먼저 하고 싶어요. 계산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4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계정적으로 남는 건 네모분의 1이 남고 마이너스에다가 요 약분합니다. 그러면은 요거 15 하면은 얘 2 되고 자 5 되고 약분하면 1 되고 3 되고 마이너스 6분의 1. 따라서 우리 네모를 구하고 싶으니까 네모는 뒤집으면 되죠. 그죠? 얘를 뒤집으면 얘도 뒤집어 쓰면 되겠지. 그지? 자 역수를 취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네모를 구해야 되니까 뒤집기. 뒤집기는 양쪽 모두 뒤집기를 합니다. 여기도 뒤집기를 해야 되겠죠. 뒤집기가 나오면 똑같이 뒤집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이에요. 곱하기 역수는 꼭 기억하셔야 돼. 알겠죠? 여기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기본 12번 별표. 자, 기본 12번, 유제 12번 이건 별표예요. 자, 항상 양의 정수가 나올 때 항상 양수가 나올 때입니다. 자, 항상 양수가 나올 때인데 지금 A하고 B가 서로 부호가 다르죠? A는 음수란 뜻이에요. 0보다 작으니까. B는 양수란 뜻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자 어떤 경우에 양수가 나오고 어떤 경우에 항상 음수 나오냐 좀 적어볼게요. 항상 양수 양수 곱하기 양수 음수 곱하기 음수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 그 다음에 양수
빼기 음수. 양수에서 음수를 뺍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이거예요. 이게 항상 양수예요. 항상 음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음수. 양수 곱하기 음수. 이건 순서 바꿔서 음수 곱하기 양수. 부호가 서로 다른 걸 곱하면 항상 음수예요. 나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음수 빼기 양수. 딱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요 경우들이 항상 양수가 항상 음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항상 양의 정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했는데, 자, A가 음수예요. 음수 더하기 양수는 안 됩니다.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그래요. 그 다음에 얘는 음수, 항상 음수예요. 음수 빼기 양수하면 이것도 항상 음수가 나와요. 양수 빼기 음수하면은 이거는 양수가 나옵니다. 자, 얘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자, 요건 앞에 음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요 자체는 양수예요. 양수 빼기 음수니까 양수 빼기 음수, 양수 빼기 음수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양수 빼기 양수가 나왔죠. B가 양수죠. 그 양수 빼기 양수는 항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자, 요게 지금 양수 나오는 거는 요거. 자, 요 4번 케이스밖에 없어요. 양수 빼기 음수가. 자, 왜 그런 거 하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말로 해가지고 안 와닿고요. 플러스 1 빼기 마이너스 1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양수 빼기 음수 맞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자동으로 뭐로 바뀝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요. 얘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자동으로 플러스로 바뀌어주기 때문에 얘는 양수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음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에 요거는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 양수 지금 빼기 음수 빼기 참 양수네요. 음수 빼기 양수. 음수 빼기 양수 하게 되면 얘가 음수 취급이 되니까 이것도 무조건 하고 뭐로 나오게 됩니까? 음수로만 나오게 돼요. 어떤 식으로든. 자, 요 세 가지 경우. 이거는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숫자 넣어가지고는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숫자를 잘 넣어야 되는데 숫자 잘못 넣어버리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억하는 게 좋아요. 특히 같은 부호 곱할 때 양수 빼기 음수가 항상 양수되고 반대 부호 곱할 때 음수 빼기 양수가 항상 음수가 됩니다. 이건 항상이에요. 요거 곱하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앞으로 많이 나와요. 같은 부호 곱하기. 요거는 반대 부호 곱하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알겠죠? 같은 부호, 반대 부호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봐봐. AB 곱했어. 이거는 곱해서 양수 나왔죠. 무슨 말이게요? 같은 부호예요. 나누는 것도 곱하기로 본다 그랬어요. 나누는 것도 곱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반대부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A하고 B는 같은 부호인데 B하고 C는 반대부호가 돼야 돼요. 그런데 B가 크대요. 자, 앞으로 정말 까먹으면 안 되는 거. 반대부호일 때, 반대부호라면 큰 게 양수다. 그래서 B가 양수, C가 음수가. 그러면 B가 양수니까 A도 양수. 이렇게 잡아요. 다시요.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반대부호라면 큰 게 양수다. 반대부호는 곱해서 음수 나올 때입니다. 반대부호 곱해서 음수 나올 때. 자, 곱해서 음수 나왔을 때 큰 게 양수입니다. 곱해서 음수 나올 때 큰 게 양수입니다. 바로 요거예요.
B, C 나누는 건데 왜 곱하기로 봅니까? 나누기나 곱하기나 같은 거라고 계속 얘기했죠. 자, 그래서 나누고 곱했어요. 그래서 반대부호인데 B가 크네? B가 양수. 반대부호인데 자, B가 크네? B가 양수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나온 것처럼 B 곱하기 C 자, 음수다. 곱하기 나중에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올 때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요게 이런 식의 문제로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뭔 뜻이냐면은 BC 반대부에 반대부인데 B가 크네? 그럼 B가 양수, B가 양수, C가 음수.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을 꼭 암기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돼요. 언제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거는 아주 많이 나오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두셔야 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A 양수, B 양수, 양양의 이렇게 얘가 답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다 마무리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자 시작을 해서 자 22쪽 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몇 쪽 해야 되노? 요쪽은 했단 말이가. 자, 그 다음에 20쪽도 해야 되겠네요. 맞죠? 20쪽, 그 다음에 19쪽도 덜한 거 완성하시고요. 자, 그 비워진 거 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력 키우기 문제는 자, 요거는 자, 다음 시간에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한번 해보세요.